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소통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대화가 왜 자꾸 막히나,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일상적인 대화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관계성 문제까지 오늘 그 핵심 원리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던데요. 우리가 무심코 대화 대신에 가르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게 진짜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 관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침은 상대한테 필요한 걸 딱 맞춰서 주는 건데, 문제는 이 상대방 수준이나 상황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존중 없이 막 가르치려 들면 관계가 금방 틀어진다는 거죠. 존중 없이. 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대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조언, 즉 가르침을 줘야 하는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네요. 나도 모르게 막 스승 노릇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낄 때 혹시 내가 좀 가르치려 든 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네요. 또 자료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몰라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소통의 어려움이 상대를 몰라서 생긴다. 이 통찰이 참 중요해요. 상대방 눈높이에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정말 관건이죠. 네. 그리고 한 번 말했다고 상대가 다 알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들으면 한 30% 정도 아는 거고, 네. 직접 해보면서 이게 뭐지? 궁금한 게 생겨야 한 70% 아는 거고, 아하. 다시 또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100% 자기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화하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거나 말이 꼬일 때 있잖아요. 보통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좀 놀랐어요, 사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럴 때는 말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 능력으로는 이걸 좀 풀기 어렵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군요. 네. 겸손하게 상대 말을 다시 듣고 상황을 좀 보려는 자세예요. 이게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막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잠깐 멈춰서 왜 막쳤지? 나한테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좀 돌아보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신호로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보다 상황을 읽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집에서는 말 없던 남편이 밖에 나가면 막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요. 이것도 결국 상대방 탓만은 아니다, 이런 맥락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실 상대방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소통 방식, 관계 맺는 패턴, 이런 걸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집에서 말을 안 한다. 그러면 혹시 아내가 무심코 남편 말을 끊거나 좀 약점을 지적해서 입을 닫게 만든 건 아닌지. 내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편안하게 말할 환경을 내가 못 만들어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움 주고 외면당하는 것도 비슷하겠네요. 어쩌면 내가 진짜 필요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주고 생색낸 건 아닌지. 네, 맞아요. 혹은 내가 가진 걸 좀 바르게 운용하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돌아볼 계기가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성장의 기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겪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그걸 통해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어떤 자연의 시험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를 지금 경험하면서 배우는 과정인 셈이고요. 와, 결국 진짜 소통이라는 게 말을 엄청 잘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 이런 거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크고요. 또 대화가 막혔을 때 아까 말했듯이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지혜,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소통에 대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새로운 관점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주로 상대의 말을 듣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막 들려주려는 편이신가요?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소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